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 되었지만 그동안 가슴속에 쌓이고 쌓인 감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며느리입니다. 겉으로 보면 웃으며 잘 지내는 며느리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제 안에는 골마가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살갑고 애교 많은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처음 결혼했을 땐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일부러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음식들도 찾아서 배우고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성의껏 챙기려고 노력했죠. 어색해도 웃으면서 다가가려고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 쪽에서 먼저 벽을 쌓으셨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막말이 일상인 분이셨어요. 감정 조절을 잘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며 살아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듣는 입장을 생각하려 해도 상처받을 말들을 참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내뱉는 분이셨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원래 이런 거지. 내가 너보다 살림은 더 잘했다. 우리 아들은 원래 입이 짧은데 밥이 이 모양이냐 같은 말은 예사였어요. 처음엔 그런 말이 농담인 줄 알았지만 반복되니까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남편 말을 빌리자면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래요. 남편과 결혼하기 1년 전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마음이 짠했죠. 저와 남편이 사귀고 있을 때였으니까 자연스레 남편이 상실감을 이겨내는 걸 지켜봐야 했고 저도 곁에서 함께 마음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들은 이야기가 참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말하길 어릴 적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맞는 걸 서너 번은 직접 봤다고 하더군요. 어린 눈에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었겠어요. 그땐 너무 어려서 그런 장면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이상하게도 어릴 적엔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를 점점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자신이 본 엄마를 때린 사람을 이해할 수 있냐고 따지듯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저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말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살며 겪은 그 수많은 사건들 중 어머니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커가면서 점점 알게 되었대요. 엄마가 어떤 일을 벌여놓고도 항상 아버지를 원망하고 욕하며 감정적으로 폭발했는데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 아버지도 결국은 감정을 잃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과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 사람인지를 새삼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그제야 제가 결혼 후 겪었던 크고 작은 갈등들도 단순한 세대 차이나 시댁과의 문화 차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남에게도 그랬지만 자기 자식들에게조차도 감정 조절을 못하셨다고 해요.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10살 때 시어머니에게 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너는 커서도 돈 한 푼 못 벌어서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거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순간적인 감정이라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어린 자식한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저 툭 내뱉는 말이 아니라 아이의 자존감과 삶 전체를 짓밟는 독이잖아요. 그걸 10살짜리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눈치를 보며 받아들였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들려준 또 하나의 이야기는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왜 아버지는 엄마랑 이혼하지 않으셨냐고요? 사실 남편도 자라면서 그 질문을 수없이 마음속에 되뇌었을 거예요. 아이로서 아버지가 엄마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시아버지의 대답은 너무 담담하고 무력했다고 해요. 너희 밥은 먹여야 하니까. 나는 밖에 나가서 일해야 했고 애들 밥 챙기려면 어쩔 수 없지. 이 한마디 속에 시아버지의 포기와 체념 그리고 가족을 향한 마지막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말이 남편 마음에도 깊이 박혀 있었던 것 같고 제게 그 얘기를 꺼낼 때 눈빛이 한없이 먹먹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상처를 안고 자라났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때때로 말없이 앉아 하늘만 바라볼 때가 있었는지를요. 아이는 어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기도 하잖아요. 그 시절 남편은 지옥을 견디며 자랐던 거겠죠.
아빠가 일터에 나간 시간 동안 집에 남겨진 아이들은 시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널뛰듯 바뀌는 감정, 폭탄을 매일 맞으며 살았던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어도 말 한마디 잘못 건네면 바로 모욕이 날아오고, 조용히 지내고 싶어도 시어머니의 불편한 눈빛 하나로 눈치를 봐야 했던 그런 나날들. 저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그런 환경을 그냥 참고만 살진 않았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어머니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심스레 그런 말은 너무 상처가 된다고 말했는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더 언성을 높이고 버럭 화를 냈대요. 그때 남편이 몇 번 크게 맞서 싸웠다고 해요. 다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라며 소리도 지르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연락을 끊은 적도 있었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기가 더 세게 나오는 척했지만 속으론 당황했던 것 같다고 했어요. 몇 번의 큰 충돌을 겪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조금씩 주춤하게 되었고, 어떤 날은 말을 하다가 스스로 입을 막는 제스처를 하기도 했다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가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누군가 참지 않고 대응하기 시작하니 자신도 조심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음이 나왔어요. 물론 씁쓸한 웃음이었지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서야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걸까요? 시동생은 꽤 일찍 결혼해서 지금은 멀리 떨어진 남부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지방 발령을 받았고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집도 사고 아이도 낳으며 자리를 잡은 거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그걸 못마땅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 하나를 멀리 보내놓고는 지가 뭘 안다고 혼자 뚝딱뚝딱 일을 저지르냐며 한참을 욕하셨다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손주가 생기고 나니까 태도가 조금 달라지셨다고 해요. 어쨌든 시어머니 입장에선 손주를 본 시동생네가 자랑스럽기도 했을 테죠. 한편 저희 부부는 결혼 전까지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어요. 남편은 자립심이 강한 편이었지만 시어머니의 과한 감정, 기복과 부정적인 언행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이 가끔 시어머니에 대해 못마땅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그땐 솔직히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또 짜증을 냈다. 별것도 아닌 걸로 막말을 하더라. 이런 말을 듣긴 했지만 막상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너무도 친절하셨거든요. 목소리도 낮게 깔아 말씀하시고 저를 부드럽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차도 내어주시고 과일도 정성껏 깎아주셨죠. 그 따뜻한 겉모습에 저는 속으로 이런 분이면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네요. 돌이켜보면 그건 전부 남편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옆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정말 극명하게 달라지시는 분이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눈치를 못 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함께 살다 보니 남편이 없는 시간에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남편이 야근이라 집을 비우거나 주말에 친구를 만나러 혼자 외출할 때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시어머니는 제게 묘하게 기분 나쁜 말들을 툭툭 던지곤 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말투 차이였어요. 친정엄마를 언급할 때 너희 어머니가 아닌 너고 엄마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제 귓가에 걸렸습니다. 어감이 참 묘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듯한 그 표현이 제겐 무시처럼 들렸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다 보니 이건 습관이 아니라 의도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외에도 제 옷차림이나 말투, 요리하는 방식까지 은근슬쩍 지적을 하셨어요. 아가씨는 국간을 이렇게 안 보더라.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집 방식이랑은 좀 다르네. 이런 식으로 잔소리라기보다는 뼈있는 말 한마디를 던져놓고는 바로 딴소리를 하시곤 했죠. 시어머니는 긴 설교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분은 아니셨어요. 대신 짧고 단단한 문장으로 사람을 찌르듯 기분 나쁘게 만드는데 능숙한 분이셨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 마음속을 슬쩍 긁고 들어가서 남모르게 상처를 남기는 타입이랄까요. 한참 뒤에야 그때 그 말이 그렇게 불쾌했구나 하고 깨닫는 식으로요. 더 섬뜩한 건 그런 말들을 할 때 시어머니는 항상 웃고 계셨다는 겁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그걸 꽤 늦게야 눈치챘습니다. 한 번은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전날부터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갈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없는 날에는 가능하면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걸 피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굳이 얼굴 맞대고 있으면서까지 감정 상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약속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친구한테 연락도 해보고 혼자 카페라도 갈까 계획도 세워봤는데요. 막상 그날 아침이 되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몸도 나른해서 외출할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결국 하루쯤은 그냥 참아보자, 조용히 시간만 보내자 싶어서 집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늦잠을 좀 잤어요. 눈을 떴을 땐 이미 남편은 집을 나간 뒤였고 집안은 조용했죠. 저는 대충 세수만 하고 부엌으로 나가 아침을 챙겨 먹으려고 했습니다. 냉장고 안을 뒤져봤지만 딱히 먹을 만한 반찬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라면 한 봉지를 꺼내 끓였어요. 국물까지 다 먹고 나니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라면을 끓여 먹고 나서 쓴 냄비랑 그릇은 싱크대에 살짝 넣어두고 점심 먹고 한꺼번에 설거지하자고 마음먹었어요. 사실 평소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별것 아닌 식기 몇 개였고 오전이라 여유도 있었기에 그리 큰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용했던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더니 부엌 쪽으로 다가오셨고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지셨어요. 그 순간부터 싸한 기운이 퍼졌죠. 제가 인사를 하려는 찰나 시어머니는 곧장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설거지거리 이렇게 쌓아놓는 건 너고 엄마한테 배운 거냐? 그 말이 날아오듯 꽂혔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말했으면 덜 충격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말투, 그 억양 말끝에 묻은 경멸 같은 게 저를 딱 굳게 만들었죠. 저는 순간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무시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숨을 한번 고르시더니 이내 한마디를 툭 던지셨어요. 이런 건 상놈의 집안에서나 하는 짓이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너무나 모욕적인 말이었고 동시에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만큼 치욕스러운 순간이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고 가슴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 순간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서웠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반박이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더 격렬하게 반응하실 게 분명했고 그날 하루가 전쟁터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입술을 꽉 다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자 더 기세등등해졌고 한동안 저 혼자 일방적으로 혼이 나듯 말을 들어야 했어요. 듣고 있자니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붉어지고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워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시어머니는 이런 막말을 하시면서도 남편이 집에 있을 땐 절대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고 엄마라는 말은 물론이고 무례한 표현도 일절하지 않으시죠. 왜냐면 남편이 그런 말에 무척 예민하거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제게 반말을 섞어 말했다가 남편이 바로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이 있을 때는 최대한 말을 아끼셨죠. 그에 반해 남편이 집을 비우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참았던 분노라도 폭발하듯 저를 향해 막말을 퍼부으시는 모습은 마치 어떤 계획된 패턴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단둘이 남는 걸 무기로 삼는 분이라는 걸요. 말 한마디 한마디로 저를 시험에 들게 하고 괜히 속상하게 만들며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 듯 저를 향해 화살을 날리는 분이란 걸요. 그걸 알게 되니 그 뒤로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는 무조건 참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였죠. 남편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경험들이 제 입을 막더라고요. 제가 뭐라 말하면 남편은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묻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엄마, 그런 말 하셨어요? 하고 물으면 시어머니는 항상 똑같은 반응이었죠. 내가? 언제? 그런 말 한 적 없다. 내가 그런 소리를 왜 해? 때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얼버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은 더 화가 나서 아니 아내가 거짓말하겠냐고요 라며 소리를 높였고 시어머니는 억울하다고 하며 울먹이거나 불쾌하다는 식으로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남편은 양쪽 이야기에 끼어서 스트레스 받아 하고 저는 괜히 말 꺼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점점 남편에게도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바쁜지도 알고 있었고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겪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는 사람에게 시댁 문제까지 짐을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넘기고 남편 앞에서는 일부러 밝게 행동하며 문제 없는 척 지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병이 쌓이고 있었죠. 특히 저와 시어머니 단둘이 식사할 때면 긴장이 극에 달했어요. 밥 한 끼 먹는 게 이렇게 힘들 수 있다는 걸 결혼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매번 밥상을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반찬 하나하나에 불만을 터뜨렸어요. 콩나물이 이게 뭐냐, 맛도 없고 간도 안 맞고. 콩나물은 원래 짭조름하게 무쳐야 먹을만 하지. 김치찌개는 내가 두부 넣지 말랬잖냐. 국물 맛 다 죽는다니까.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입맛이 다르니까 그러시겠지 싶어 웃으며 다음엔 맞춰볼게요 라고 말하곤 했지만 반복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안의 인내심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콩나물 나물을 집어들고는 이딴 걸 반찬이라고 내놨냐고 혀를 찼어요. 순간 욱해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입에 안 맞으신 게 아니라 아버님이 안 계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입이 아니라 마음이 허전하셔서 그러시는 거겠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힌 듯 일어나 밥상을 엎었습니다. 국이 쏟아지고 밥그릇이 깨지며 바닥으로 쏟아진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내가 지금 나를 조롱하냐, 감히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해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매번 듣기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가 먼저 하신 말은 왜 생각 안 하세요?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평소였다면 제가 조용히 치우고 방으로 들어갔겠지만 그날은 아니었어요. 밥상이 엎어진 채로 바닥에 나뒹구는 그릇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더는 내가 이 집에서 허드렛일처럼 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고도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거실에서 조용히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조심 그릇을 주워 담는 듯한 달그락거리는 소리였어요. 문틈 사이로 보니 시어머니 혼자 앉아서 하나씩 치우고 계셨죠. 그 모습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화를 내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더 이상 받아치지 않으니 오히려 조용해지신 거였어요. 그 상태로 저는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무렵에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의 발걸음이 거실로 향하는 순간 저는 슬쩍 나가봤어요. 거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물기 하나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평소처럼 조용한 집 같았죠.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밥은 먹었어? 하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아무 일 없던 듯 방 안에 조용히 계셨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남편 앞에서는 절대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걸요. 아들의 눈치가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한 짓이 스스로도 부끄러웠던 걸까요? 아무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본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밥상을 엎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예전처럼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저와의 마지막 충돌에서 제가 전처럼 참지만은 않는다는 걸 느끼신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달라지신 건 아니었죠. 여전히 작은 일에도 불만을 표출하셨고 기분이 나쁘면 틀어놓은 TV 소리에도 괜히 예민하게 굴며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늘 긴장을 하고 살았어요. 오늘은 또 무슨 걸로 시비를 거실까? 어떤 말로 기분을 상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간 평일 오후 저와 시어머니 단둘이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삼계탕이었어요. 몸보신도 할 겸 시간 들여 정성껏 끓였는데 식탁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삼계탕은 이런 식으로 끓이는 거 아니야. 고기랑 뼈가 다 부서져서 이게 죽인지 뭔지 모르겠다. 하고 또 시비를 거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죄송해요.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 하며 받아줬을 텐데 그날은 저도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고는 TV를 보며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않고 눈은 계속 TV 화면에 고정한 채로요. 시어머니는 제가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배운 요리냐? 누구한테 이런 걸 배웠냐? 너가 엄마도 이 모양이냐? 하는 막말이 이어졌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숟가락질만 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뻗어 제 밥그릇을 쳐버렸습니다. 밥그릇은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툭 떨어지며 텅하는 소리를 내고 바닥에 엎어졌어요.
밥알과 국물 자국이 바닥에 널브러졌고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신이 한 행동에 스스로도 놀란 듯 잠시 멈칫하더니 당황한 얼굴로 허리를 숙여 엎어진 밥을 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억눌렀던 화가 끓어오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렇게 외치며 저는 그대로 밥상을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엎을 듯한 자세를 취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에 화들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두 손으로 밥상을 단단히 눌렀습니다. 마치 제발 이건 엎지 말아달라는 듯한 눈빛으로요. 하지만 저도 더는 참지 않았어요. 드시기 싫으면 그냥 안 드시면 되잖아요. 왜 밥을 엎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까지 참고만 있어서 우스워 보였어요? 하고 외치며 식탁 위에 있던 김치 접시와 제 밥그릇을 손으로 툭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바닥에 튀고 접시가 쨍그랑거리며 넘어졌죠.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하며 소리치셨고 저도 맞받아쳤어요. 어머니야말로 뭐 하시는 거냐고요?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사람을 자꾸 무시하고 깔보면 반응이 없는 줄 아셨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상한 짓 하시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입을 꾹 다문 채 말없이 서 계셨고 저는 한참 동안 그 눈빛을 마주하다가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갑자기 흘러든 바깥 공기가 싸늘하면서도 후련하더군요. 근처 커피숍으로 가서 따뜻한 커피를 주문하고 조용한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음악도 듣고 친구들 SNS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문득 시계를 보니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습니다. 바닥은 깨끗했고 넘어진 그릇들도 흘러내린 국물 자국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방은 조용했고 거실도 조용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고 정돈된 그 상태를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관계도 전처럼은 안 될 것 같다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신발을 벗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깨끗이 치우셨네요. 평소 같으면 굳이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날은 일부러 그랬습니다.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그제야 얼른 눈을 돌리며 다른 얘기로 말을 돌리려 하시더군요. 남편이 뒤따라 들어오며 뭔 일 있었어? 하고 물었지만 저는 일부러 웃으며 일단 씻고 나와요. 이따 얘기해 줄게요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평소처럼 강하고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왠지 모르게 눈가가 붉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입술은 꼭 다문 채 눈빛이 흔들리는 게 제가 괜히 미안해질 정도였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말도 조심하시는 듯 했고 아무리 대충 차린 반찬이 올라가도 예전처럼 투정을 부리지 않으셨어요. 전 같았으면 이건 왜 이렇게 싱겁냐, 요리는 배운 거 맞냐 하며 잔소리를 퍼부었겠지만 이제는 한마디 말 없이 조용히 식사하시고 맛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게 진심이라기보다는 이제 제 반응이 무섭다는 걸 느끼신 게 아닐까 싶었죠. 그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결국 참는 사람에게는 더 심하게 하고 반격하는 사람에게는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이요. 하지만 사람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또 예전처럼 욱하시는 모습을 보였고 막말도 틈틈이 나왔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제 눈치를 심하게 보신다는 것. 막말을 뱉은 후엔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리거나 급하게 자리를 피하시기도 했습니다. 겁을 먹은 것 같은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만 멈출 수 있는 걸까? 그게 정말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요.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회식이라 늦는다고 했고 집에는 시어머니와 저 단둘이 있었어요. 간단히 저녁을 준비해서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TV에서는 부부가 함께 밥상을 차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화면 속 아내가 남편에게 접시 좀 꺼내줘요 하니까 남편이 웃으며 따라주는 그런 평범한 장면이었죠. 그런데 그걸 보던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터뜨리시더니 저게 여자야?
남편한테 저렇게 시키는 게 말이 돼? 하면서 TV 속 여자를 한껏 비난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다 저도 좀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마디 했어요. 요즘은 다 맞벌이 하는데요. 부부가 같이 밥 차리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반격하듯 입을 열었죠. 너거 엄마도 그렇게 배웠나 보지. 익숙한 그 단어 너거 엄마가 다시 튀어나온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내뱉자마자 자신도 놀랐는지 입을 손으로 가리셨습니다. 말하고 나서 아차 싶었던 거겠죠. 그 당황한 얼굴이 너무 웃겨서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지만 저는 일부러 얼굴을 굳히고 인상을 찌푸리며 짧게 물었어요. 지금 뭐라 하셨어요, 어머니? 그 말에 시어머니는 움찔하며 저를 쳐다봤고 마치 몸을 방어하듯 식탁 위에 있던 팝상을 양손으로 꾹 누르셨습니다. 그 손끝에 잔뜩 긴장감이 실려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태생이 좀 못된 분 같아요. 본인 감정대로 막말하고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말만 골라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께 맞고 사셨다는 얘기 들었을 때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막말과 행동을 받아낸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억울함도 미안함도 아닌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차마 울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웃지도 못하는 그런 표정이었죠. 그렇게 또 하나의 싸늘한 식사가 지나갔습니다. 남편 없는 저녁, 둘만의 식탁,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같은 공기를 마셨지만 시어머니는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이 줄었고 표정도 많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 침묵이 편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또 다른 긴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막장 며느리처럼 보일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된 게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처음부터 시어머니에게 대들 생각을 하고 시집살이를 시작하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셔도 버릇없이 구시는 말투에도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어머니니까, 나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이니까, 그리고 남편의 엄마니까 이해하려고 했었죠. 제 기준에서 기분 나쁘더라도 넘기고 말을 돌려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때로는 그냥 웃고 넘기고 그렇게 제가 감정을 꾹꾹 눌러가며 지낸 시간이 생각보다 꽤 길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가끔씩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면 시어머니는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이 웃거나 정색하며 되묻더군요. 그게 뭐 어때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는 친정엄마를 들먹이며 너고 엄마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냐? 가정교육이 참 뭐 그렇다 같은 말도 서슴없이 하셨어요. 누굴 욕할 거면 그냥 저만 욕하지 왜 부모까지 끌어들이시는지 아무리 봐도 그건 선을 넘은 거였죠. 알면서도 고칠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그게 한때는 헷갈렸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알고도 못 버리는 습관 그리고 자긴 항상 옳다는 착각 결국 그게 합쳐져서 저 같은 며느리를 만들었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건 진심으로 말하면 지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였어요. 저를 지키려다 보니 더 세게, 더 독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드센 성격이 아니에요. 조용한 편이고 갈등을 피하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에게 맞서게 된 데는 어릴 적 경험이 한몫한 것 같아요. 지금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에서 유리컵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일어나 부엌장에 있는 그릇들을 하나하나 꺼내더니 말없이 그것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파편이 튀고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 난장판을 뒤로 한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거실로 가서 앉으셨어요. 청소도 말도 없었고 그날 이후로도 며칠간은 그대로였어요. 누가 치웠냐고요? 아버지였어요. 며칠 뒤에 슬그머니 빗자루를 들고 조용히 치우시더군요. 그리고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일회용 그릇에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새 그릇을 일부러 사지 않으셨어요. 누구보다 단단했던 엄마는 그렇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셨던 거예요. 그게 어떤 말보다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친할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조차도 엄마는 변함없이 일회용 그릇에 밥을 차려드렸어요.
제가 그런 엄마 밑에서 컸으니 무작정 참고만 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엄마는 누구보다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참지 말아야 할 때는 절대 참지 않으셨어요. 그건 분노가 아니라 자존심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자랐고 지금의 제가 되어버린 거죠. 가끔 어떤 말이 떠오릅니다. 똘끼를 잡으려면 더 똘끼를 부려야 한다. 예전에는 그 말이 참 웃기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무서운 사람을 상대하려면 더 무서운 모습도 보여줘야 그제야 멈춘다는 걸. 제가 시어머니에게 밥상을 엎는 신용을 했던 것도 그 접시를 손으로 내던졌던 것도 다 그런 맥락이었어요. 저를 얕보지 않게 하려고, 더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